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계 차르입니다. 오늘 영상 이제 게임스탑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게임스탑 GM이라는 미국의 주식 회사부터 좀 알면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보는 분들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장외 거래까지 지금 미국의 주식 게임스탑을 우리는 차트로 보고 있고 일봉입니다. 저희가 3주 전 게임스탑이 오른다, 비트 오를 거다 했던 그때가 이제 주봉으로 함께 보시면 3주 전이죠. 이제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영상 날짜로 보면은 이때 우리가 게임스탑 오르면서 비트도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뭐 그냥 차트만 보면은 뭐 코인보다 더 스캠이죠. 그냥 게임스탑이.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게임스탑 그럼 뭐냐? 자, 게임스탑을 이제 보시면 옛날에 21년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때 이제 주식이랑 밈 이런 것들이 코인도 그렇고 다 오르면서 그 시작의 포고를 알린 게 바로 게임스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게임스탑은 1982년도에 설립된 사실 좀 튼튼한 회사고, 전국에 5,5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회사 자체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수익은 잘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게임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콘솔 게임보다는 온라인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회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기업의 가치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달러 밑에서 비비고 완교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회에 라이언 코언이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사회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사의 오프라인 매장의 시스템을 좀 온라인 게임 산업으로 좀 우리가 뛰어들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개미들이 이걸 보면서 씨발 좀 사볼만 한 것 같은데? 이러면 살짝 개미들이 약간 의견을 의기투합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트가 양봉이 한 57%짜리 뜹니다. 이게 오픈은 5달러였는데 고점이 보시면 여기 하이가 9.7달러로 찍혀요. 이게 이렇게 게임스탑이 좀 오르기 시작해요. 여기 며칠 한 이틀 오르니까 월스트리트에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 몇 개가 보고서를 내요. 유튜브 영상도 온라인 라이브로 합니다. 아니 너네 병신이야? 너네 이 뭐 가치가 없는 무슨 게임, 이름은 게임인데 게임하고 뭐 게임 얘네 회사에서 하는 거는 오프라인 콘솔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은 게임 스탑인데 이딴 거에 투자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쳐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구간이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니네가 우리 대가리 깰 수 있으면 한번 깨봐. 개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그 월스트 뭐냐 저기 미국의 서학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아니 2008년도에도 기관 믿고 뭐 그때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막 우리의 10대를 뺏어간 게 니넨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갑자기 그러면서 주식을 또 사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다시 또 올라요. 사실 이때쯤 되면은 5달러짜리였던 게 9달러로 이날 찍고, 이 양봉에서는 이제 19달러, 5달러에 샀으면 4배의 기적을 이루는 거죠. 거의 며칠 만에. 주식인데.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은 39달러. 아마 저는 숏을 옛날에 많이 쳐본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압니다. 헤지펀드들은 거의 똥줄 탔을 거예요. 거의 이제 팬티에 소변 지리기 직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향 믿는다 하면서 이 대세를 거스르는 숏을 또 쳤을 겁니다. 분명 여기서. 그래서 그 거래량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양봉이 또 뜨잖아요. 양봉과 음봉이 뜹니다. 어떻게 되냐? 이걸 제가 글로 좀 정리해서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모델은 이제 얘네가 1940년? 20년부터 있었던 회사 게임스탑. 근데 얘네가 이제 새로운 이사회 새로운 사람이 이사회에 합류를 하고 온라인으로 사업 모델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전환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월스트리트 개미들이 사자 50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이 돼서 50% 상승을 해요. 그죠? 50% 상승하고 헤지펀드의 숏 선전 보고, 그러면서 이 봉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손잡고 야야야 해요. 개미들이 야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의 한방. 앨런 머스크가 새끼 얼마 안 남았다. 전군 지원하라. 진격하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나와요. 그래서 숏과 이제 그 개미들의 싸움을 하다가 이제 동학
개미 지원군이 오죠. 동학 지원군이 옵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이 게임스탑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동학 지원군이랑 서학 게임이랑 해가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지 같아요. 5달러짜리가 거의 뭐 5, 20 몇 배, 200 몇 배? 20배, 20배 넘게 오르면 주식이 122달러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래소에서 갑자기 거래를 막고 매수 버튼을 없애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때 뭐냐면은 이때 제일 유명해진 게 로어링 키티 디퍼킹 밸류라는 사람이 이게 유명해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걔가 거의 주식에 처음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올랐는데 이때가 21년도 1월 달이에요. 21년도 1월 달이면 자, 비트코인으로 볼게요. 비트로 보면은 자, 21년 1월. 물론 이미 비트가 상승 추세긴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비트의 1월과 이후는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비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장에 거의 이제 완전한 진짜 불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넘은 게 12월 달이고 12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했었고 지속적으로 더 불장으로 가는 그리고 이때 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알트들이 날뛰었고 이제 도지도 올랐고 그 다음에 시바도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때의 게임스탑이 주식에서 밈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저걸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 지금이 좀 비슷하다라는 영상을 저희가 이 GME가 최근에 떡상하기 전에 아마 이날인가 찍었을 거예요. GM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떡상을 하고 재차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 일봉상,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상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찍었고 지금 이때 과거에 처음으로 좀 많이 부자가 됐던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로열링 키티 뭐 이제 웹사이트 명은 익명으로 디퍼킹 밸류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선전포고를 했어요. 또 이번에 돌고 돌아 자기가 6월 18일이 생일인가 아마 그런데 그 전에 게임스탑 어떻게 한가닥 해볼란가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20달러의 옵션 콜, 그러니까 오른다 콜 매수를 때려가지고 이 양봉이 떴고 다음날 떨어지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 이제 앞으로 올 새벽 1시 내일 넘어가는 6월 8일 새벽 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 얘가 라이브 한번 키면 거의 앨런 머스크가 도지를 밀었던 것처럼 이 GME가 지랄병이 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3주 전에 비트 얘기를 할 때 이제 보시면 이때 4주인가 3주 전이거든요.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GME를 얘기를 했고 비트가 오를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쨌든 비트가 오른 상태고 뭐 완전히 GME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상황이 옛날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얘기만 하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우리 저 GME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주식이 스캠인지 코인이 스캠인지 사실 모르겠다. 그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자, 자료 보고 다시 차트 넘어올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서 저희 코인 신용기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한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게임스탑에서 매수 버튼을 삭제한 게 제가 알기로 대표적인 회사가 로빈후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버튼 삭제이 어딨냐고요. 어쨌든 근데 이 로빈후드가 암호화폐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 2012년부터의 차트가 있는 비트스탬프를 인수한다. 되게 의미가 있죠. 로빈후드는 어떻게 보면 주식 거래 플랫폼인데 되게 간편하고 그래가지고 MZ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미국 주식 거래 플랫폼일 텐데 그리고 우블록체인에서 되게 쇼킹한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게 6월 5일 날 있었던 자료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영상 올라가고 그날 밤이죠. 지금 바이비트 거래소가 이날은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중국 사용자에 대한 등록 및 인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아이고 넘어갔네. 중국인들을 여권 인증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이비트의 본사는 두바이에 있긴 한데 중국인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겠다? 중국은 사실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고 되게 조심스럽죠. 이거 만약에 대표나 경영진이 중국이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을 상대로 거래했다는 거는 이게 지속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중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바이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코인을 사고 팔 거다. 사고 팔 수 있는데 걸리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왜냐면 중국이니까. 근데 어쨌든 의미가 크다. 그리고 JC가 올린 걸 보면 블랙락은 NYSE 경쟁자인 TXSE를 출시한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쟁자인 TXSE를 발음도 어렵네. 출시한다. TX라고 줄여서 얘기할까 그냥.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제가 그토록 바랬던 이 크립토 모델의 최종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교환을 위해 이더리움 L2를 생성할 것이고 SEC 위원인 뭐 어제주는 분산 원장에서 증권 발행, 거래 및 정산을 위한 샌드박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레리 핑크, 블랙락 CEO, 지금 블랙락 CEO죠. 이는 지난 2년간 토큰화에 대해서 얘기했다. 지금 레리 핑크가 사실 밀고 있는 토큰화에 대한 분야는 RWA라고 지금 대표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바이낸스, 온도 파이낸스가 RWA의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과 토큰을 매칭시켜서 좀 이어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토큰화라는 거죠. 결국 토큰화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토큰화예요. 아닌 거를 토큰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큰이 아닌 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히 좀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증권 시장을 토큰화한다는 생각, 이 망상은 바야흐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증권의 퀀트, 그러니까 알고리즘 매매를 거의 그래도 꽤 1세대에서 만들어내신 MIT에서 수학과 석사인가 박사까지 따신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브랜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수님, 결국 주식은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가 보는 크립토 시장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은 주식대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코스피에 있지만 나스닥이나 S&P에서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토큰화해서 들고 가서 해외에서도 사고 팔 수 있고, 또 우리가 신흥국가의 주식들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토큰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미래의 끝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토큰화를 한다고 해서 특정 코인, 지금 여기서 보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더의 가치가 오르겠죠. 딱 봐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 이름 때문에 오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가 수수료로 쓰이게 된다면은 또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한 가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토큰화가 분명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분은 일단 그 당시에 미안하지만 10년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해부터 약간 미러 프로토콜 이런 거 생기면서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진짜로 이제는 이런 거대 기업이 나타나서 토큰화를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감회가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하면은 이더가 많이 오를 수 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가 말하기로는 이 매도벽, 우리가 지금 72K에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71.7 막 이렇게 머리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도벽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일단 좀 올라갈 거다. 근데 73K에도 매도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매도벽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선물에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봐왔을 때 바넨에서 선물이 좀 매수 롱폼비가 비쌌거든요. 매수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뭐 바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세게 오르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닥터 프로핏이 얘기하는 거는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다른 어떤 자산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며 비트코인이 상상 차선 목표가 따라서 180에서 170, 180K를 얘기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이 장의 끝을 180K에서 210K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프로핏형, 닥터형, 저랑 보는 게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근거는 좀 다르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사람 외국인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따라해요. 뭐 서로 대화를 하진 않지만 그 부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크립토 코인이 하는 얘기. 강세장 지지에서 계속 건전한 하락세를 보이며 아래에서 하락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ZS를 하지 않는 밴드를 강하게 밀어붙인 후 사이클 상단이 종료되는 등 최효과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려준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잉 해서 오를 수 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있고 오잉 하는 자리가 오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간략하게 남겨드립니다. 비트를 일단 볼게요. 자, 비트 차트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저항선에서 얘도 뭐 비비고 왕교자 하고 있어요. 4시간 봉으로는 뚫어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는 몸통으로 애매하게 지지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여기서 이제 위에서 마감을 이렇게 몸통에서든 아니면 완벽하게든 마감을 해준다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 찍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잠시만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달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 영상에서 썼던 자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찌 보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게 작년에 일자리 보고서가 과다하게 많이 보고가 된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작년에도 일자리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갑자기 인하될 거라는 컨센이 좀 높아지면서 주식이 올라주면서 코인도 올라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보시면 사실 주식도 이렇게 신고점을 계속 가니까 뭐 비트도 신고점 가도 이상하지 않고 제가 아까 봤을 때 자료에 쓰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신고점을 또 간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워낙 셌다 보니까 자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나라들은 아마 브라질인가 여기도 신고점 간 것 같고 신고점을 간 나라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가 저번에 달러 신고점 갈 때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14, 몇 개였죠? 되게 많은 나라에서 32개인가의 나라에서 신고점을 가고 달러가 신고점을 갔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어쨌든 저항의 측면에 있지만 이게 넘어가 준다면은 위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위로 간다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차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저항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정말 두려운 저항이다.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항은 여기에 9만 달러를 넘었을 때 시점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21년도에 고점 두 개를 이으면 이 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한 번은 무조건 저항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뚫으려면 한 방에 세게 빡 해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항상 뭐 댓글 보니까 맨날 무지성 롱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 댓글에 또 다른 분은 얘네 이 하락장에서는 무지성 숏이었고 여기서는 무지성 롱이었어.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저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은 저희를 좋게 보는 거고 안 맞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지성으로 욕만 하는 거고 근데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이번 이 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무지성 롱 안 외쳤어요. 저희 솔직히 말하면 무지성 횡보 외쳤어요. 좀 알고 말하자. 근데 이제는 지금은 롱도 아니고 횡보도 아니에요. 둘 다예요. 솔직히 둘 다인데 일단 주봉상에서 마감을 지금 주봉 차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감을 한다. 이 위에서 마감한다. 이번 주에 이유 불문하고 이 위에서 마감한다. 무지성 롱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무조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우리는 이 9만대에서나 한번 매도 버튼 누를 고민을 좀 하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17분짜리가 나왔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